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1433년 년선덕 8년 전라도 도안무 처치사 왕인이 외선 한 척을 붙잡아 노획물을 올리다. 전라도 도안무 처치사 왕인이 진무 문계원을 시켜서 아래기를 군관 문계원 등을 보내어 맹선 2척과 겉옷선 4척을 거느리고 여러 섬을 수색하게 하였사온다. 계원 등이 서도에 이르러 사면을 에워싸고 수색하여 외선 2척을 발견하여 잡으려고 할 즈음에 외선이 큰 바다로 도망해 가므로 우리 군사가 쫓아가서 한 척을 붙잡아 싸운데 타고 있던 외적 13명의 화살에 맞아서 물에 빠진 자가 6인이요 목을 벤 것이 7인이오며 노획한 군기는 창 하나 화살 하나 중간 칼 3개 외 옷 37벌 외 치마 3인데 모두 계원에게 주어서 올리나이다 하니 즉시로 계원에게 옷 2벌을 하사하고 이조정랑 이 4명에게 명하여 왕인을 위로하게 하고 옷 2벌을 하사하게 하고 인하여 4명에게 명하여 그 공적을 차례로 아래게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병기 제작에 쓰는 철제를 외인에게 방매한 자를 처단할 것을 아래다. 경상주화도 처치사의 공문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병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철제를 외인에게 방매하는 자를 엄중히 처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4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운성군 박종우를 보내어 사신을 유사에서 위로하게 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5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작은 제사도 의리를 연습하기로 예기를 삼가하라고 말하다.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사의 큰 제사이면 공식 처소에서 의례 절차를 연습하고 중간되는 제사이면 제사 지낼 곳에서 의례를 연습하는데 오직 작은 제사에만은 의례를 연습하지 않아서 법칙이 잘못되는 일이 있으니 실로 미편한 일이다. 이제부터는 비록 작은 제사일지라도 역시 제사 지낼 곳에서 의례를 연습하기로 예기를 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6일 병제인 첫 번째 기사 중궁이 사정전에서 양노연을 베풀다. 사대부의 아내로부터 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362인이었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후령군 이간의 모친 이씨가 졸하니 대군들의 복에 대해 묻다. 임금이 말하기를 후령군의 모가 태종에게 쫓겨난 사람인데 대군들이 복을 입어야 하는가 하니 지신사 안승선 등이 아뢰기를 이미 나갔으니 복이 없나이다 하므로 임금이 아뢰기를 집현전으로 하여금 옛 제도를 상고하여서 보고하게 하라 하였더니 집현전에서 아뢰기를 통전에 계모가 나갔으면 복 입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승선이 아뢰기를 정실 어머니라도 나갔으면 오히려 복 입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서모이겠습니까? 이 시에 대해서 복 없음이 분명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겠다 하고 다만 부위로 쌀과 콩 합하여 20섬 종이 80권 정포 20필 석회 40섬과 너를 주었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집현전 부제학 이선과 의원 박글을 보내 중국 사신 최신에게 문병하다. 이는 진이 오는 도중에 병이 났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7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처녀 11명을 궁중으로 오게 하여 임금이 중궁과 함께 임영대군의 부인으로 간택하다. 장차 임영대군의 이구의 부인을 삼으려 함이었다. 이 앞서 이구의 부인 남씨가 병이 있어 쫓겨났었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8일 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8일 무 두 번째 기사 영의정 황희와 공주판서 조계승이 벽제역에 가서 중국 사신을 맞아 위로하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8일 무어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가 중국 사신 배준이 칙스를 가지고 알모카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다. 중국 사신 배준이 군인 161인을 거느리고 칙스를 가지고 알모카에 이르렀는데 영북진에 사람을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고 인하여 칙스를 베껴 보내왔는데 아래와 같다. 황제는 칙스로 건주, 주아이, 장이사, 우도독, 맹가 천무가와 아들 아곡 즉 동권두, 대소 두목되는 사람들에게 유시한다. 좀 전에 양목답을 한 패가 산만하게 흩어져 나갔으므로 군관이 이미 계속해서 불러들여 생업을 다시 하게 하였는데 건자에 들은 저 고조화 등 69가구가 현재 너희 근처 지방에 거주한다 하기로 이에 지휘인 동지 배준과 천호 조진고로 백호 왕무 등을 보내어 칙스를 가지고 달려가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부르라고 하였으니 칙스가 도착되는 날로 너희들이 곧 고조화 등 69가구들로 하여금 수대로 전부 수습하여 가지고 지휘 아곡 및 배준 등과 함께 원래의 처소로 돌아가서 안심하고 살면서 생업을 즐거워하게 하며 더욱 내가 조정의 공을 갚으려는 성심을 볼 수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공경하여 짐의 명령을 받들어 태만함이 없게 하라. 그래서 유시하노라 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9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황희가 벽제역에서 돌아와 맹사신에게 위문할 것을 아뢰다. 위로연 때에 맥날 가래가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아니하므로 굳이 청하에 나오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도로 들어가고 처지는 끝까지 즐겁고 만족해 하였습니다. 신이 들은즉 두 사신이 길에서 좀 불화한 일이 있었는데 불화한 이유는 신이 권리를 혼자 마음대로 하려 함으로 맹이 그것으로 하여 불만해 한 것이라 하오며 또 최가 전번에 병 났을 적에 사람을 보내어 의문하였는데 이제 맹에게 의문하지 아니하면 불가할 것 같습니다 하니 즉시 대후군 이화와 의원 김여생을 보내어 맹사신에게 문병하고 말하기를 전하께서 황희가 돌아오는 편에 대인의 편찮음을 들으시고 신을 보내어 의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9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임실, 무장, 옥구 등의 고을에 교도를 보낼 것을 아뢰다. 임실, 무장, 옥구, 강진 등 각 고을 읍내의 백성 호수가 다 500호에 찼으니 육전에 의하여 교도를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9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수군 처치사가 외적이 본국 사람 4민을 죽이고 갔다고 보고하다. 전라도 수군 처치사가 급히 보고하기를 외적이 경상도 연화도 등지에 왔단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 수색하게 하였사온데 서여서도에 까지 이르러도 외적은 보지 못하고 다만 본국 사람만 남녀 모두 4사람이 이 섬에 있으므로 붙잡아서 물으니 대정에 사는 백성 김석이라 하옵는데 우리들 7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조그만 배를 타고 해진의 일갓집으로 얻어먹으러 가다가 바람을 만나 배를 잃고 이 섬에 머물러 있었는데 난데없이 외적이 와서 우리들의 의복을 모두 빼앗고 일행 중의 진금 등 4민을 죽이고 갔다고 합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9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안승선에게 명하여 배준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를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에 가서 본부와 육조와 의논하기를 지휘 배준이 사람을 위안시키느라 알목화 지방에 이르렀는데 만약 영북진에 온다면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만약 단지 부하로 따라온 사람만을 보낸다면 역시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또 그년의 지휘 김성이 이곳에 이르렀을 적에 유계문을 보내어 예물과 주찬을 가지고 유문하게 하였었는데 지금은 이미 중국 황제의 교지에 비록 우리나라에 온 사신에게라도 그 청을 들어주었으면 안 된다고 하였으니 이제 배준에게 사람을 보내어 유문하고 물건 주는 것은 의리에 불과할 것이니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니 권도 김익정 김맹성
박신생 황부인 복녀가 아뢰기를 만약 배준이 영북진에 사람을 보낸다면 절제사가 성안에서 몸소 접대하여 후이 위문하고 만약 양식이나 물건을 청하거든 대답하기를 이 고을은 방하는 곳이 되어서 군량도 넉넉하지 못한데 어떻게 남에게 줄 여유가 있겠는가. 또 중국 황제의 지시도 없고 또 우리나라의 명등도 없으니 변방장수가 마음대로 줄 수는 없다고 이렇게 대답하게 하고 주는 것은 제패하고 삼품관을 보내어 단지 술과 찬수만을 대접하게 할 것이오며 만약 사람을 보내어 오지 않거든 국가에서는 모른 채 알 뿐 굳이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사옵고 만약 배준이 몸소 온다면 절대사가 접대하고 감사도 잔치를 베풀어 위문하며 국가에서 이품 이상의 관원을 명하여 공중의 수를 가지고 가서 잔치를 베풀어 위문해 보내도록 하소서 하고 허승이 아뢰기를 일체의 위 항목대로 시행하는데 배준이 오지 아니하고 다만 부하만 보내거든 선의사 보내는 것은 제패하고 다만 수를 온 사람에게 붙여 보내도록 하소서 하고 맹사성 허조 안순 노환 신상 이맹균 정흠지 최사강이 아뢰기를 우선 사람을 보내어 위로하는 것은 제패하고 만약 배준이나 혹 부하 사람이 영북진에 오거든 절제사가 성안에서 몸소 접대하여 후하게 위로하고 만일 청구하는 것이 있으면 대답하기를 나라의 신하로서 더 이상 사사 교제가 없는 것이며 대신은 임금의 명령이 아니면 국경을 나가지 않는 것인지라 황제의 지시가 없는데 사사로 대인의 청을 듣는다는 것은 의리상 마땅히 하지 못할 것이니 온 일과 말한 바를 위에 아래에 가지고 다시 의논하자고 하게 하소서 하였다. 또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제 평안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중국 사신 맥날가래가 인삼을 청하고 또 말장식을 수리해 달라고 하므로 원접사가 말장식을 수리해주고 인삼을 캘 시기가 아직 못 되었다고 사절하였으며 최가 또한 종집과 버들 행담을 청함으로 종집을 주었으며 최가 또 건주의 사람 귀모 좌자의 작은 칼을 청한 것을 원접사가 옳다고 대답하였다 하는데 만약 돌아갈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물건을 물을 것인데 어떻게 대답할까? 내 생각에는 수리할 것이면 그 청을 다 들어주지만은 구해달라는 물건이면 이미 분명한 황제의 칙지가 있어서 들어주기 어려운데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신상 이명경 정흠지 최사강 김익정 권독 김맹성 조정색 허생 박신생 황인보 복녀가 아뢰기를 외방관리로서는 이미 시행한 객식 칠례에 의하여 황제 교지를 들어 설명하고 전부 들어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맹사성 허조 안순 노하는 아뢰기를 행장 안에 버들 행담이나 돗자리 같은 따위의 부득이한 물건들까지 모두 들어주지 않는다면 주인과 손님 사이에 서로 대하는 뜻에 합당하지 못한 듯하니 그러한 물건은 원접사가 형편에 따라서 주게 하옵소서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황길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병조에서 수규한 바에 의하여 이미 단천 북천의 수령들을 시켜 영북진에 가서 수호하며 성을 쌓게 하였사오나 이제 손해되고 이익되는 일이 많은 때를 당하여 고을을 비워두는 것이 실로 마땅하지 아니하오니 단천과 북청의 군사와 말을 천호를 시켜서 거느리고 가게 하고 만일 사변이 있게 되면 수령이 기한 내에 쫓아가서 방비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어떨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아랜대로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므로 함길도 감사에게 교지를 전해 이르기를 알목하에서 나온 배준이나 혹은 반인이 영북진에 이르거든 적관을 제피하고 성안에서 접대하는데 영북진 절제사가 몸소 후대하면서 말하기를 나라에서 대인이 나온 것을 알지 못하니 나온 이유와 말한 사연을 조속히 보고해야겠다고 하고 만약 식량이나 잡색 물건을 청구하거든 모두 경의 처분대로 대처할 것이고 오지 아니하고서 다만 문서만 보내오거든 빨리 그 글을 올려 보내라. 그 사이에 완극과 경중은 그때그때 요량해서 시행할 것이며 단천 북청의 수령이 군사를 거느리고 방어해 나가는 일도 역시 아랜대로 시행하되 서로 알도록 공문으로 연락하라 하였다. 적과는 오랑캐를 접대하는 집이다. 세종 7월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맥날가래와 최진 등이 칙스를 받들고 오니 모화관에서 칙스를 맞이하다. 지휘 맥날가래와 백호 최진 등이 칙스를 받들고 왔으므로 임금이 왕세자와 문무 군신을 거느리고 모화관에 거둥하여 칙스를 맞이하고 경보궁에 이르러서 칙스를 받는 것을 의식대로 하였다. 칙스에 이르기를
보고를 받아 알목하, 파저강 등지의 야인들이 양목다볼과 당을 지어 거짓을 꾸미고서 요동의 군인과 백성을 노략질하고 또 400여 명의 말탄 병조를 규합하여 홀라혼의 야인으로 가장해 가지고 변방으로 돌입하여 군사와 백성들을 살해하였다는 일은 가추 알았는데 그 후에 파저강 야인 모련위 토관 도독 첨사 살만 답실리와 건주위 도둑지위 이만주가 지위 아라답 등을 보내와서 역시 아뢰기를 그년에 홀라온의 야인 얀목다볼 등이 불득산에 가서 사냥하다가 왕의 나라 변방 백성들에게 말 20여 피를 도둑 맞았으므로 그 때문에 남녀 60여 명을 포로로 잡았더니 가다가 중도에서 중국 조정에 보낸 내관 장동화 등을 만나서 극진히 다 이름을 듣고 포로했던 남녀를 가져다 왕의 나라로 돌려보냈으므로 왕이 이미 상장군 파공 등을 시켜서 세 차례나 술과 예물을 가지고 가서 살해하였는데 선덕 8년 4월 19일에 이르러 비랑강 왕의 나라 내에 길처 군사가 달려와서 노략질을 하고 공격하여 이만주를 쏘아 부상하게 하고 또 그 아내와 어린 것들을 죽이고 또 잡혀가고 죽고 한 부하 인민이 매우 많으며 아울러 치규, 고명 같은 것들도 빼앗아 갔다고 하니 짐이 이 일이 거짓이고 사실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없는지라 전자의 안목다골이 노략질을 해간 요동계원의 인구는 이미 사람을 보내어 찾아오게 하였으니 만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따로 처치가 있으려니와 이제 특별히 지휘첨사 맥날가래와 백호 최진을 보내어 칙스를 전하여 왕에게 유시함과 동시에 홀라온 지방의 야인 목다볼과 모련이 도독첨사 살만답실리와 건주의 도독 맹가천모가와 지휘사 범찰과 건주의 도독 지휘첨사 이만주 등에게도 유시하여 각기 잡아간 인구와 마소 따위를 다 돌려보내도록 시켰으니 왕도 역시 건주의 등지에서 얻은 치규 및 고명 등과 인구와 가축 따위 물건을 모름지기 다 돌려주고서 지금 이후로는 각각 천도에 순응하여 변방 수비를 조심히 튼튼히 하고 이웃나라로 평화스럽게 지내면서 아래 사람들을 경계하고 단속하여 서로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며 그의 태평한 복을 영원토록 함께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치우기로 유시하노니 마땅히 이 간절한 심정을 몸받아 주오 하였다. 칙스를 맞이할 때 비가 내려 그치지 않아서 백관이 모두 옷이 젖어서 몰골이 많이 아리었다. 예식이 끝난 후에 임금이 건정전에 올라 사신과 두 번 절하고 다례를 행하는데 최진이 아뢰기를 우리들이 가지고 오던 말들을 의주에 두어 먹이게 하고 우리들이 강계에 도착할 때를 기다려 보내달라고 하였사오나 이제 풀이 마른 때를 당하여 여위고 약해졌을 것이니 파저강까지 갔다 오는데 기국의 말을 빌려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경 안에 쓰라면 말씀대로 하겠으나 국경 밖의 일은 말씀대로 하기 어렵소 하니 진이 아뢰기를 이제 천하 사해 안팎이 다 한 집과 같은지라 우리들이 칙스를 가지고 가서 야인들을 다 일러서 귀국과 서로 침략지 말고 서로 친하고 서로 화목하게 되도록 할 것인데 만약 말이 없으면 도보로 갔다 오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생각해 보겠소 하였다. 사신이 태평관에 이르니 모든 관원들이 관청대로 나누어 인사를 치르고 왕세자도 임금보다 먼저 가서 인사를 치렀다. 임금이 태평관에 거둥하여 하마연을 베풀었다. 최진은 동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말을 잘 아므로 중국 조정의 진으로 서반을 삼아서 중국 들어가는 우리나라 사신 접대하는 것을 맡게 하였는데 위인이 경박하고 말이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 중국 조정의 일을 하나도 숨기는 것이 없었다. 창성과 윤봉의 두 사신 밑에서 두목이 되어 해마다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임금이 창과 윤을 매우 후히 대접하여 그 청하는 것을 곡진하게 들어주고 그 일가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에게 벼슬을 시켜주기도 하므로 진이 매우 부러워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파저강 홀라온의 야인 지방의 요동과 연접하였지만 바로 가지 않고 먼저 우리나라로 온 것은 여러 차례 오고 가면서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러서 저의 욕심을 채우려 함이었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0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 6조를 불러 최진에게 집을 지어주는 문제와 사신의 호송 문제를 의논하다. 그 첫째로는 최진이 오는 길에서 정년에게 말하기를 본국에서 윤대인의 집에 지어
집을 지어 주었는데 나에게는 장차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 연이 대답하기를 윤대인은 본래 집이 있는 것을 나라에서 기와만 이어 주었다고 하였는데 윤봉의 집을 지어 준 것을 친히 눈으로 본 바이라 어찌 연의 말을 사실로 여길 것인가. 내가 생각에는 윤대인은 우리나라에 국적이 붙어있는 사람인지라 나라에서 시종으로 들여보낸 사람이고 대인은 비록 우리나라에 관계하고 있지만 국적이 붙어있지 아니하니 윤공의 전례와는 다름이요. 더구나 대인이 일찍이 우리나라의 일을 잘 알다시피 윤공의 집은 이미 황제의 칙지가 있기 전에 지어준 것이니 오늘에 있어서 전례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국적이 붙어있지 않다는 말은 빼고 칙지가 있은 이후로는 무릇 청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편할 듯하옵니다 하였다. 그 둘째로는 이제 자신이 장차 건주로 갈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호송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물건 주는 것은 작은 일인데도 칙지를 따랐는데 국경을 넘어서 사람을 호송하는 것은 큰 일인지라 우리나라에서 혼자 마음대로 할 것이 못된다고 대답하는 것은 어떨까 하니 모두 가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그렇게 대답할 것이고 영접도감을 시켜 여러 대령과 함께 무난하게 할 것이니 재상들도 그리 알고 뜻을 지시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0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제주의 정이 대정에 큰 바람이 불어서 백성의 집이 더러 무너진 것이 있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안승선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문안하니 최진이 본국에 패되지 않게 하겠다 하다. 최진이 말하기를 본국이 방어하는 것 때문에 성을 쌓느라고 고을에 일이 많은 모양이요. 내가 전에 두목이 되었을 때 보니 중국 관원의 작패하는 것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내가 와서는 비록 도와드릴 것은 없더라도 다만 패되는 것을 없게 하겠소 하니 승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반드시 대단히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였다. 진이 또 말하기를 내가 20일 동안 두목 두어 사람만을 데리고 건주를 향해 떠나고자 하는데 그 나머지 두목은 모두 관에 머무르게 하겠소. 관에 머무르게 하는 까닭은 길에 나서면 배가 많고 접대하는 데에도 번잡하는 데에도 번잡하고 시끄럽기 때문이요. 하므로 승선이 말하기를 몹시 험한 길에 간신히 나오셨다가 또 먼 길을 가시게 되니 아마도 뭔가 기력이 필요하시겠습니다 하니 진이 말하기를 낸들 어찌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는 황제의 명령을 지체하게 할 수는 없으니 속히 건주에 가서 칙스를 반포해 내려주고 돌아와서는 내 좀 오래 머무르겠소 하였다. 이로부터 날마다 대언을 보내어 무난하게 하고 의정부 육조에서도 하루씩 번돌림으로 무난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관에서 익일연을 베풀다. 임금이 왕세자와 문무 군신을 거느리고 태평관에 나가서 익일연을 베풀기를 보통 절차와 같이 하였다. 잔치할 때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에 온 칙서에 야인들이 저희가 도둑질한 것이 아닌 것으로 사인이 되었고 도리어 우리나라 변반 백성이 혼란의 말 20피를 훔쳐왔기 때문에 그 까닭으로 혼란한 사람들이 도둑질한 것으로 되었음을 거짓 꾸며서 주문했던 것이 왜다. 처음에 홀라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건주의 동쪽 산에서 사냥할 때 말 20일이 도망해 없어졌으므로 종족을 뒤쫓아 찾아서 파저강에 이르니 파저강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호문을 가리켜 보내어서 드디어 도둑질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말 없어진 일의 사실 진상은 알기가 어렵고 또 홀라오는 지방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별로 원수진 일이 없으니 오로지 이것은 파저강 사람의 소행이 왜다 하며 최진이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야인들의 말을 믿지 마옵소서. 또 야인들이 없는 말을 칭탁하지 않고는 어떻게 조정에 아랠 수가 있겠습니까? 김을현이 직접 본 일이었으며 처음에는 예보와 병부에서 합동으로 대질신문하에서 파저강 사람들이 홀라온의 목다보를 불러들여서 도둑질했다는 사실을 상서대인께서도 역시 아시는 것입니다. 그때 파저강 사람들이 도둑질한 사실을 내가 길을 쓰고 따져 밝혔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였습니다. 또 내가 하직하고 나오는 날 장례관을 만났는데 말하기를 파저강 야인들이 도둑질한 것은 나도 역시
지금에 와서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처음에 홀라운이 도둑질했다고 한 것은 그것은 나를 속인 것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대인도 역시 야인들에게 속임을 당했었군요. 파저강 야인의 말로는 만약 우리가 도둑질하였다면 조선에서 사로잡은 사람들이 어찌 한 사람도 우리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서로 바라보는 지경에다 어찌 머물러 두려 하였겠소. 반드시 멀고 깊숙한 홀라운의 지방에다가 옮겼을 것이외다. 내가 중국 조정을 받들어 섬긴 지가 20년에 가까운데 보고해 알려드린 일이 하나도 허위나 망령된 것이 없었소. 이보다 앞서 포로된 중국 사람으로 야인 지방에 있던 자가 그 고역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나라로 도망해 오면 내가 일일이 중국으로 가도록 보내어 각 연차로 들여보낸 사람이 합계 500여 명이 되며 그로 인해 야인들이 여러 해를 두고 원수로 여겨오다가 우리나라 후문으로 돌입을 하여 죽이고 노락질해 갔기에 내가 부득이하여 이번에 그만 처치한 것이요. 하니 진이 아뢰기를 포로되었던 인물을 중국으로 풀어보내실 때가 내가 홍려시의 관원으로 있어서랐고 조정에서도 다 알고 있으니 전하께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전자에 배를 탄 사람이 바람을 만나서 산동에 도착하였을 때 비호간에 붙들어서 고랑을 채우고 칼을 씌워 조정으로 보내왔으므로 내가 황제의 뜻을 받들어 그들을 신문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이 나를 보고서 말하기를 이분이 바로 최서반이시군요 하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해풍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왕년에 조강에서 황을을 잡을 때 나를 보아 안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즉시 고랑과 칼을 풀어주었는데 조정에서 곧 그가 조선 사람인 줄을 알고서 창성 윤봉이 나올 때 압송해왔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알고 있소 하였다. 진이 아뢰기를 김을련이 여러 해 동안 공로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검띠를 띄었으나 을현만이 검띠를 못 띄었으니 오늘 관직으로 상을 주신다면 뒷날에 내가 마땅히 사례드리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직은 경솔이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사신의 뜻은 이미 알았소 하였다. 진이 또 아뢰기를 평양과 의주의 통사들이 중국 사신이 내왕할 때 많이 두목들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꾸지람과 욕설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관직을 상주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알았소 하였다. 진이 아뢰기를 이곳에 포로되어 온 야인의 명단을 자세하게 갖추어서 나에게 보내주시면 내가 한두 사람 불러와서 직접 신문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각각 공술한 서류가 있으니 그 공술한 서류를 써서 보내겠소.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4명을 이미 돌려보냈는데 2명은 맹가 천모가의 사람을 시켜서 청하기 때문에 돌려보내주었고 또 늙은 이 2명은 본토로 돌려보내 여기서 본 일을 이야기한 것이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양식을 주어서 잘 있소 하였다. 진이 아뢰기를 내가 나올 때 예부 상세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시켜 보내는 일을 모름지기 잘 성사하고 돌아오라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조선은 법도가 엄정하고 또 관리된 사람들이 모두 수재들이어서 야인 지방에서 얻은 물건은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서 빠짐없이 찾아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야인은 보통 통솔이 없는 무리들이라 대여섯 사람이 비록 옷 한 벌을 얻어도 모두 나누어 가지므로 눈앞에 보이는 마서나 사람이나 물건은 내가 그대로 찾아오겠지만 안 보이는 물건은 찾아내기 어렵겠다고 하였사온데 이곳에 잡혀온 사람과 물건과 칙서와 고명 등을 모두 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에 야인을 토벌한 것은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병들의 빼앗은 물건은 즉시 태워버렸거나 혹은 물속에 던져버렸는데 칙서나 고명 같은 물건들을 어느 결혈에 가져왔겠는가. 그러나 내가 이미 찾아보라고 시키었고 사람은 처음에 200여 명이었는데 중국 사람은 이미 중국 조정으로 보내었고 그 나머지가 160여 명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일찍이 야인에게 붙잡혀 갔다가 이번에 돌아온 자가 7, 8명 되는데 역시 함께 보내리이까. 아니 사신이 아뢰기를 이 나라 인민이면 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우리들이 가지고 온 칙스가 5벌인데 맹가 천모가에게 한 벌, 모련이에게 한 벌, 인탄야인에게 한 벌, 파저강에 한 벌, 홀라운의 목다볼에게 한 벌입니다. 우리들이 몸소 그곳들에 가서 성사하고 돌아오겠는데 조정의 의논에서 맹가 천모가는 만주 외산촌
삼촌이므로 맹가천무가가 원수를 품고 조선에 향할까 의심하여서 별다리 칙서를 내렸으니 이것은 마땅히 전하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알았소 하였다. 조강은 한강 하류이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1일 신유 세번째 기사 중추원사 윤해가 사대문서 맡아보는 일을 정초와 함께 맡을 것을 아뢰다. 사대문서를 맡아보는 일을 신과 신장이 함께 성상의 영명을 받자 왔는데 신장이 이미 죽어서 신이 혼자 맡아싸우니 그러나 일이 중대하여서 불갑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여하겠사오니 대제학 정초와 함께 맡기를 원하옵니다 하니 초를 불러서 회와 함께 사대문서를 맡게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11월 8월 11일 신유 네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 본국인 7명을 보고 여부에 따라 관에 의논하다. 의정부와 육조에 논의하기를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 가운데 본국인 7명은 보고를 하고서 보내지 않을 것인가 비록 보고하지 않을지라도 살이 해롭지 않을 것인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처음에 중국에 아뢰기를 야인이 훔쳐다가 종을 삼은 사람이 우리나라로 도망해 오면 근본을 신문하여 보아서 중국의 군정이면 사람을 시켜서 돌려보내 드리고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면 친족에게 돌려주 온전하게 모여 살게 하겠다고 했으니 비록 다시 보고하지 않아도 살이 해될 것이 없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또 의논하기를 이번에 온 칙서에 지난해 홀라온 야인 목다볼 등이 불덕산에서 사냥하다가 조선의 변방 백성에게 말 20여비를 도적당했기 때문에 남녀 합계 60여 명을 포로해 갔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거짓말에 속은 것이며 변명하여 알리고자 하는데 어떤가 하면 모두 아뢰기를 지당한 말씀이옵니다. 철저히 변명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고 승문원에 명하여 변명 초안을 지어 올리라고 하여다. 또 의논하여 말하기를 전날 의논한 바 사신 호송할 곳은 건주의가 아니고 알목하에를 가리킨 것인데 사신이 가지고 온 말들은 관계에서 돌아간다는 것이 형편상 될 수가 없는 것이며 불갑을 우리가 호송하여야 하겠고 또 중국 조정의 지시가 없이 우리 마음대로 호송하는 것도 불가한 것이니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비록 중국의 지시가 없더라도 사신이 걸어갈 수는 없는 것이니 사람을 쉽게 호송하고 사연을 갖춰 중국에 보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나 오직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만약 건주로부터 알목하로 가는 길이 없어서 부득이 본국을 지나가게 되면 사람을 시켜서 호송한다는 것도 괜찮겠지만 건주에서 알목하로 통행하는데 어찌 반드시 우리나라를 거쳐서 알목하로 갈 것입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오늘 호성이 뒷날에 무궁한 폐단을 열게 될 것이니 매우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중국 조정의 뜻을 문제삼아 그 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나라 국경 안으로 오지 않고 파제강에서 곧장 알목하러 갈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상의 말이 옳다 하였다. 이날 최진은 일갓 사람 이수의 집에 묵었는데 함은 기생첩이 수의 집에 와 있었기 때문이었으니 이로부터 올 때마다 거기서 묵었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2일 임술 첫번째 기사 김종서에 명하여 사신을 문하나니 친아우와 족친이 북경에 가게 해줄 것을 청하다. 두 사신이 다 청하기를 백천사의 친아우를 천추사에가 갈 때 뱃슬을 올려서 중국에 들여보내주시오 하므로 또 최도 또 나의 족친인 임천수도 역시 북경에 가도록 허락해 주시오 하므로 김종서가 돌아와서 아뢰니 즉시 지신사 안승선에게 명하여 황희 등에게 의논한 적 모두 아뢰기를 벼슬을 더 올려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먼저 최신을 일갓 사람을 보내고 다음에 백원의 아우를 보내게 하옵소서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기후가 차차 추워지니 지금 포로된 야인들을 곧 돌려보내는 것이 어떨까. 만약 사신이 말하기를 내가 홀라온에 돌아와서 귀국 인물을 교부한 후 연후에 돌려보내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교부하라는 황제의 지시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삼가 칙서에 의하여 즉시 본처로 돌려보내겠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환관 한용봉에게 명하여 음식물을 사신들에게 나누어 주다. 세종시력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0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최진을 임금이 건정전에서 위로하니 비전자 띠 한벌과 색실 5건을 바치다. 최진이 자기가 원래 우리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 하면서 사설의 임금을 뵙고자 하여 친척집에 간다고 핑계하고서 가만히 대궐로 들어오니 임금이 건정문에 나가 맞아들여서 건정전에서 간수한 술대접을 위로했는데 진이 비전자띠 한벌과 색실 5건을 바쳤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의 칙서에 우리나라가 포로해온 야인의 인구와 우마를 돌려보내주라고 하셨으니 내가 어찌 감히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소. 그런데 사신이 그것이 어렵다고 의심하여 염려까지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사신이 파저강 홀라운 등 야인의 지방에 가서 전날에 포로해간 우리나라의 사람과 물건을 돌려보내게 하기가 어려운지 쉬운지 내가 굳이 알 바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야인들에게 빼앗아 온 것을 도로 야인에게 주는 것은 좋게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요 하니 진이 대답하기를 내가 칙서를 받고 나올 때에 예부에 고하기를 조선은 예의가 있는 나라이므로 칙서를 가지고 가서 설류하여 그 잡아왔던 야인의 인구와 우마를 돌려주도록 하기가 어렵지 아니하나 야인은 예의를 모르므로 그 잡아간 조선의 사람과 물건을 돌려보내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진이 또 아뢰기를 나이 젊고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중국 옷차림을 차리고서 나를 따라 홀라운 땅에 가서 도로와 야인의 거처를 살펴 알아가지고 오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의 지시가 없이 마음대로 남의 땅에 사람을 보내는 것은 어리상 옳지 못한 짓이요. 하니 진이 아뢰기를 내가 나올 때 예부 상세에 나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홀라운에 갈 때 조선 통사 이명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야인을 토벌할 때 잡아온 야인들을 사신이 영수를 하고 가겠소. 먼저 보내야 하겠소. 추후로 보내야 하겠소. 하니 사신 진이 아뢰기를 우리들이 이번에 갈 때 영수라고 가면 2번 가는 것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잘 알았소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파저강 야인들이 전에는 어디에 있었소? 하니 진이 대답하기를 전에는 홀라운 지방 방주에 있었는데 태종 황제께서 북방을 정발하실 때 시가로 맹가불하 등이 시파두 참에 이르러 아뢰기를 우리들의 사는 집이 달달 지방과 연접되어 싸운데 자주 와서 침략하오니 파저강으로 올마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황제께서 허락하셔서 파저강으로 올마와 살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거아처팝 임한라는 어느 곳에 살고 있어? 하니 진이 아뢰기를 전에 알모카 지방에 살다가 그년에 거아처팝이 식구들을 데리고 북경으로 갔는데 데리고 간 종들이 북경에 도착하였으는 모두 도망하여 숨었으므로 황제께서 명령하여 뒤쫓아 잡아서 돌려주었는데 이들은 본래 고려 사람이었더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파저강 야인들이 지금은 예전 처소에 있나요? 하니 진이 아뢰기를 내가 아직 그곳에 가보지 못하여서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진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2곳의 사람을 각기 본고장으로 돌려보내어 함께 태평을 누리게 하고 중국에 노여움이 나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부터라도 야인이 물집을 일으키지 아니한다면 좋거니와 만일 버릇을 고치지 않고 무리하게 군다면 내가 마땅히 용서하지 않겠소 하였다. 연회가 끝나면 임금이 건정문까지 전송하고 지신사 안숭선을 시켜 위로해 보내니 진이 노상에서 말을 멈추고 사람을 시켜 숭선에게 말하기를 대인이 나를 따라오면 맥날 가래가 반드시 내가 사사로이 배운 것을 알고서 노할 것이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니 숭선이 말하기를 내가 전하의 명령을 받고서 감히 마음대로 갈 수는 없소 하여도 2-3번 막음으로 숭순이 잘라서 대답하기를 이미 임금의 명령을 받았는데 어찌 감히 중로에서 마음대로 돌아가겠소. 더구나 전하께서 나더러 정사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하시었는데요 하고 숭순이 사관에게까지 이르니
진이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내 처소에는 오지 마시오 하므로 승순이 직접 맹을 찾아보고 말하기를 전하께서 나를 시켜 드리는 말씀인데 포로해 온 야인들을 대인보다 먼저 보내리까 대인보다 뒤에 보내리까 또는 대인이 데리고 가시렵니까? 대인이 명하시는 대로 하오리다 하니 맹이 잠잡고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채와 상의하여서 대답하겠소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3일 개해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서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3일 개해 두번째 기사 왕세자가 태평간에 나아가서 위로 연을 베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3일 개해 세번째 기사 호군 이호환 등 9사람에게 각각 옷 한 벌과 사모품대와 화투를 하사하다. 모두 태종의 유복지친으로서 시골 구석에 살아 벼슬을 못하던 자들인데 이번에 벼슬을 주고 이런 것들을 내려준 것이었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3일 개한 네번째 기사 두 사신이 각기 채색비단 2필씩을 올리고 중궁에게도 각각 2필을 올리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3일 개해 다섯번째 기사 귀거래사를 쓴 족자를 종친과 여러 신하들에게 하사하다. 조맹부의 글씨를 인쇄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4일 갑자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임금이 메밀이 갈기를 늦게 하여 여물지 않았는지를 묻다. 임금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메밀이란 곡식은 늦게 심어 서리를 맞게 되면 잘 여물지 않기 때문에 철을 맞추어 심기가 어려운 것인데 금년에는 늦은 장마가 너무 잦았으니 혹시 갈기를 늦게 하여 서리를 맞아서 여물지 않게 되지는 않았는가 하니 이조판서 허조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4일 갑자 두번째 기사 경시서 살이 박흥밀이 분주하게 일하였지만 등용함을 얻지 못하였다고 상언하다. 대략은 신이 문소전 이안도감 영사에 발령받아 분주하게 일하였지만 등용함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허주가 아뢰기를 이 사람이 가령 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직분에 당연히 할 일이온데 어찌 자청해서 관직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송나라 왕형공이 말하기를 주공은 신하로서 이룰 수 없는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성왕이 주공으로는 마땅히 받지 못할 만큼의 큰 상을 주었다고 한데 대하여 정자가 그것을 비난하여 말하기를 형공이 신하의 의리를 알지 못한 것이다. 주공의 지위에 있어서 주공으로서 할 일을 행한 것이니 그것은 신하된 직분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었다 하였고 고려시중 김취려가 섭상호군으로서 거란 도적을 처부셨는데 조정에서 관등을 초월하여 승진을 시키지 아니하고 단지 상호군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관아의 구시라치들이 분주하게 사무에 종사한 사소한 수구를 가지고 공을 헤아리어 관직을 요구하면 매우 부당합니다. 하므로 보류하기를 명하고 조등이 나간 뒤에 임금이 지신서 안숭선에게 이르기를 관작은 임금의 권한인데 작은 공로가 있다 해서 자기가 요청하여 다행히 관작을 얻은 자가 저로서 잘했다고 한다면 외람한 생각이 풍습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조비는 대신인데도 관작이 그 뜻에 만족치 않아서 앙앙하였고 한유는 도학을 전한 명철한 선비로되 재상에게 붙따라 관작을 구하였으니 하물며 조빈이나 한유만 못한 자가 있었으랴. 그러기에 내가 금하는 법을 세우지 아니했다. 그대가 다른 날 대신을 만나 의논하여서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4일 갑자 세번째 기사 우대현 권맹손에게 가자하는 법을 대신에게 의논할 것을 말하다. 경륜에 나아가서 우대현 권맹손에게 말하기를 이제 가자하는 법을 세웠는데 관작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니 만약 감력관이 되어서 관가집을 감독해 지은 자가 가자를 희망하여 제조된 자가 예사로 생각하고 추천한다면 관작이 도리어 턱없이 남발하게 될 것이니 아울러 이 뜻을 가지고 대신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4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4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좌부대원 정분을 시켜 사신에게 문안의 사신이 터도롯을 지어줄 것을 말하다. 이나여 야인의 명단을 전하니 사신이 분에게 말하기를 요새 일기가 한량한데 데리고 온 두목이 모두 호도시니 어찌하겠어 겉옷을 지어주기 바라오 하므로 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장차 위에 아래 오리다마는 칙서에 하신 말씀이 있으니 어찌하오리까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그러면 갔다가 돌아와서 도로 드리리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4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안승선에게 명하여 칙서가 없으므로 호송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사신에게 고하다. 전자에는 사신이 우리나라를 경유하게 된 반드시 칙서를 주시었으므로 우리가 공경하여 거기 의가에 시행하였는데 이번에는 칙서가 없으므로 마음대로 호송하는 것이 혹시 불가할까 생각하오 하매 맹히 성을 내어 말하기를 우리들이 나온 일은 그것이 당신네 나라의 외교에 관한 일인데 칙서가 없다고 칭탁하고서 호송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을 걸어서 가라는 것인가. 황제가 들으신다면 책망이 없을 것 같은가 하니 승순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가 말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황제의 명령을 어기기가 어려워서이외다 하매 진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호송해 주기를 청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가지고 온 말들은 강계에서 돌려 알목하에 간다면 그 말들이 걸어서 그렇게 멀리 갈 수가 있겠소. 그래서 청하는 것인데 만약 전하께서 염려하신다면 기어이 억지로 할 것은 아니니 마땅히 가지고 온 말 20피를 먼저 영북진으로 보내 휴양시켜다가 타고 갈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오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4일 갑자 일곱 번째 기사 총학박사 김유가 졸하니 부의하다. 쌀과 콩 합하여 열섬을 부의하였는데 진양, 안평, 임령 세 대군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4일 갑자 여덟 번째 기사 의정부와 여러 조에 명령하여 진도에 수련관을 두는 것이 편리한가를 의논하게 하다. 영의정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이제 진도에 사는 사람이 113호이니 그 인구수가 필시 5, 6명에 덜하지 않을 것이온데 만약 모두 육지로 나오게 한다면 백성들이 집을 잃게 될 것이고 만약 그대로 살게 한다면 반드시 외구의 노력질하는 바가 될 것이며 또 농가밭이 도합 1천여 결이어서 그것이 군수의 도움이 없지 아니하니 마땅히 성을 쌓고 수련관을 두어서 외적을 막고 백성들이 생업에 안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등이 전에 몸소 보지 못하였사오니 다시 관찰사를 시켜서 거기에 수련관을 두는 것이 편치 않을까 살펴보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게 하옵소서 하고 판서 허조는 아래기를 진도에 고을을 설립하여 선호할 선군이 나오기가 어려우니 수련관을 두지 말고 사는 백성을 몰아내고 뒤에 몰래 들여가는 자가 있으면 철저하게 금지하게 하옵소서 하니 희 등이 의논을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5일 얼추 첫 번째 기사 윤회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5일 얼추 두 번째 기사 환관 김순에게 명하여 사신들에게 별선을 나누어 주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5일 얼추 세 번째 기사 신한택주에게 제사를 드리다. 교지에 이르기를 돈목하는 정은 살고 죽음에 다름이 없고 슬퍼하고 영광 있는 제전은 마땅히 시종을 한결같이 하리로다. 아름다운 이 여사의 자태는 원래 우리 조정이 남기신 언덕인지라 천성으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덕을 타고나서 일찍부터 공손하고 검소한 마음이 있었도다. 친족을 안보하고 가정을 다스리며 항상 자비롭고 화목한 생각이 간절하였고 홀몸이 되어서 절개를 지키는데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이 더욱 굳건하였도다. 나이 80을 넘김에 이르렀음에 내가 오복을 누릴 줄로 여기었더니
부음이 홀련히 이르니 딱한 슬픔이 한없이 깊도다. 이에 예관을 보내어 약소한 전물을 베푸노라. 살았을제 남다른 예우를 더하여 지친의 은혜를 도타이 하였고 죽은 뒤에 애율하는 글을 적어서 끝마치는 예절을 보이는 바이로다. 짐짓 이에 교시하노니 아마 의당 알아주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5일 얼축 네 번째 기사. 예제에서 조서를 가지고 오는 사신을 맞는 예제의 관행 아래다. 홍무예제의 무릇 조서는 펴 읽는 곳이 본 아문이면 용정자를 준비해 가지고 교회에 가서 마중하고 직명한 부첩은 비록 갈 곳이 본 아문일지라도 용정자를 가지고 마중하는 줄례가 없다고 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경과하는 각 고을에서도 모두 용정자를 갖추고 교회에서 마중하니 예식에 맞지 아니합니다. 그무에는 용정자를 제패해야 할 것이오며 사신의 음식상에 괴는 음식의 높낮이를 전에 자세히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각 고을에서 경쟁하여 화려하고 아름답기가 서울과 비등하니 매우 부당하옵니다. 그러므로는 서울의 준례보다 좀 덜하게 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할 것이오며 숙소에서 연회하는 물품은 선위연의 준례에 의하나 역시 차등이 없이 하오니 그것도 차등 있게 덜도록 해야 할 것이오며 각 고을의 접대 연회에 쓰는 대육, 소육은 반드시 당안과 혹은 멧돼지 혹은 사슴의 비장을 써서 서울에 비한다면 너무 풍성하온데 만약 당안을 기르는 고을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오게 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사옵니다. 역시 차등 있게 들어서 닭이나 꽁이나 기러기나 오리를 그 있는 곳에서 쓰게 하고 당안 쓰는 것은 없애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5일 얼축 다섯 번째 기사. 홍약, 한방지 등을 강원도 회양 등지로 보내 활토와 주정소 등을 살피게 하다. 중추원부사 홍약, 호군, 한방지, 삼군 진무, 심총 등 강원도 회양 등지로 보내어 산천의 험하고 막힌 것과 강무할 만한 활터와 주정소와 숙소를 살펴보게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두 사신을 청하여 권정전에서 온 집년을 베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6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안승선에게 명하여 말할 일의 조목을 초잡아서 관원들에게 주다. 말할 일의 조목을 초잡아서 관반사와 통사와 영접도감의 관원들에게 주었으니 그 하나는 최진이 만약 벼슬을 주고 싶은 친족들의 성명을 적어주거든 대답하기를 전자의 사신들의 친족에게 벼슬 주기를 청한 것이 여담은 사람에 불과하더니 이제 대인의 친족 수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의 관작은 정한 수가 있어서 각기 직무를 맡고 있으므로 하나라도 뺄 수가 없사오니 마땅히 의논하여 하겠습니다 하고 만일 굳이 청하거든 구태에 억지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그 하나는 사신이 만약 다시 이만주의 가죽 상자를 찾아 보낼 것을 말하거든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일체 칙서에 적힌 사건에 의거하여 전부를 사람을 시켜 찾아내게 하시는데 어찌 이만주의 일에만 유독 마음을 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대인이 이만주의 일을 낱낱이 초들어 은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웬일이십니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6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최진 등이 갈 때에 한 명이 함께 들어가 그곳의 형편을 살필 것을 의논케 하다. 안승선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니 그 하나는 이번에 최진 등이 홀라온에 갈 때에 조선사람 한 명이 중국 옷을 입고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곳의 형편을 살피고 오게 하라고 하지만은
황제의 지시가 없는데 마음대로 들여보내는 것이 불가할 것 같은데, 한편 김을현이 나올 때 예부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통사 두 사람을 요동에 머무르게 하였다가 최진을 따라 들어가게 하라고 하였다니, 그것으로 본다면 진의 말이 역시 근거가 있는 것 같으니 들여보낼까 말까 하니, 모두 말하기를 예부의 말은 그것이 요동으로부터 들어갈 것으로 한 말이고,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인즉 중국의 지시 없이 들여보내는 것이 불가할 것 같사오며, 또 급급하게 형편을 살필 일은 또 없은즉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그 한우는 맥날 가래가 기생을 불러들이고자 하니 어떻게 처리할까 하며, 모두 말하기를 최진이 매일 밤 나가 자는데 그가 어찌 모를 것입니까? 안다면 그가 반드시 노여할 것이니 들어주는 것이 가할까 합니다 하였다. 그 하나는 자신이 추운 때에 두목들이 입을 것이 있어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므로 옷과 신을 주고자 하는데 어떤 때 줄 것인가 하며, 모두 말하기를 만약 준비되었으면 오늘이라 주고, 만약 마련이 덜 되었으면 내일 아침 주문할 때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여 승선이 그대로 돌아가 아련이 임금이 말하기를 통사는 굳이 들여보낼 필요가 없고, 기생은 비록 장녀라 해도 다 본 남편이 있으므로 줄 수가 없는 것이니 관반사가 마땅히 대일어서 막을 것이고, 옷은 마련하는 대로 오늘 내일 중에 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6일 병인 5번째 기사. 병조에서 튼튼하고 날랜 신백정을 뽑아서 오늘 나누어 여연에 들여보낼 것을 아뢰다. 여연에 나가 방해하는 서울군사가 걷고 다름질을 하는데 익숙하지 못하오니 튼튼하고 날린 신백정을 충청경기 황해도에서 뽑아서 운을 나누어 들여보내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7일 정묘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7일 정묘 두번째 기사. 안승선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무난하게 하고 각각 옷 한 벌과 털옷 등을 주다. 이래서 각각 옷 한 벌과 털옷과 털갓과 무릎 덮개와 화, 투를 주고 두목들에게도 옷과 신을 주니 사신이 고맙다고 살해하면서 기쁜 빛을 얼굴에 나타냈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7일 정묘 세번째 기사. 임금이 홍약, 한방지 등을 소환하게 하다. 처음에 상호군 이군실이 아뢰기를 이제 회양 평강 등지에서 강무하고자 하나, 그러나 회양 평강 금화 등지는 온전히 농사를 낭패하였고 또 짐승도 드무오므로 도로도 험하여서 뒤에 반드시 후회될 것이오니 횡성으로 거동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횡성은 군실을 얻은 땅이요 회양은 홍약과 한방지에 얻은 땅인데 이때부터 두 사람이 서로 배처가 거들고 한다. 그러나 횡성은 짐승도 꽤 많은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강무는 반드시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고 병조를 훈련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이라 하지만 그런 말은 오할한 것 같다 하니, 승선 등이 아뢰기를 회양 평강 금화 등지는 흉년된 것이 과연 군실의 말과 같고 또 짐승도 없으니 마땅히 횡성으로 거동하게 하소서 하여 임금이 즉시 홍약, 한방지 등을 소환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8일 무진 첫번째 기사. 신하들에게 칙서에 기재된 것만을 돌려보낼 것인지 가제로 돌려보낼 것인지를 묻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칙서에는 다만 사람과 가축을 돌려보내라 하였고 가제에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는데 단지 칙서에 기재된 것만을 돌려보낼 것인가 가제도 역시 돌려보낼 것인가 하니, 영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가제를 돌려보내는 것은 비록 칙서에 언급되지 않아더라도 어리상 무방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의사도 역시 그러하였으니 내 마땅히 돌려보내겠다. 오직 야인의 아렌, 고명, 인장은 본래 우리나라에서 빼앗아 온 물건이 아니니 없는 것으로 보고하면 중국 조정에서도 역시 억지로 찾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사신의 말에 칙사가 되어 나올 때 예부에 여쭙기를 사람과 우마 외에 기타 가제는 모두 찾기 어렵겠다고 하여서 예부에서 그렇게 알고 있사오니 고명과 인장과 없어진 가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하였지만 그 마음의 성실하고 아니함은 알 수가 없다. 그 말인즉 그렇게 했으니 없다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이 편할 것 같다 하고, 임금이 또 황희에게 말하기를
최진이 말하기를 기국에서 건주의를 정벌할 때 이만주의 상제를 빼앗아 왔다 하니 곧 찾아서 돌려보내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 말이 좋지 아니하다. 칙사에 가제된 것은 유독 이만주의 물건뿐이 아니겠는데 칙사된 자가 유독 이만주의 일을 거론한다는 것은 그것이 불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이만주에게 공을 세워주고서 뇌물을 얻으려는 것이 되니 만약 두 번 다시 말한다면 내가 옳지 못한 것으로 대답하겠다 하였다. 현명하십니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8일 모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김용기의 은아리에게 신뢰한 죄를 논죄하였는데 임금이 용서하다. 애초에 용기가 조의를 들어가는데 재상과 대관들에게 식사를 드리는데 은아리는 여진 사람이어서 불학무식함으로 사람들이 모두 낮춰 보는 터인지라 아리가 식사 중에 기름지 고기를 먹으면서 술은 주어도 마시지 아니하므로 용기가 농담하기를 그대가 가짜 달단이다. 달단은 기름진 곡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술을 마시는데 그대는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지 아니하니 참말 가짜 달단이다 하였으므로 대사한 신계가 조정에서 물러나 탄핵하여 말하기를 은아리는 이품 대관인데 용기가 시정배의 상된 말로